하나, 둘, 셋. 저는 참 착합니다. 네, 뭐 뻔뻔한 거 안 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예전에는 많이 착했어요. 다른 사람의 부탁도 잘 들어주고, 초등학생 때 선행상도 많이 받았고, 그 아름이었나? 성은 기억 안 나는데 항상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아름이 그 친구와 같이 수업 끝나고 교실 청소하고 갔습니다. 좀 커서도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뭐 성적은 그닥이었지만 뭐 학생의 의무는 뭐 공부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그냥 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야자가 의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자가 사실 야자가 아니었죠. 그땐 야자도 반예들 4명 정도 빼고 모두 쬐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야자를 했었습니다. 그 4명 중 1명이었죠. 물론 야자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엔 정식적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예 야자를 빼버렸죠. 어쨌든 이렇게 착했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오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에너지 소모, 특히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컸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대로만 살았었죠.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였습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화를 잘 못 냈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에게 종종 짜증도 내고 놀리곤 했지만 분명 화를 내야 할 땐 그냥 참고 넘어갔었죠. 친구가 없어지고 나를 안 좋게 볼까 걱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 거절도 잘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인데 부탁이니까 친구나 뭐 그리고 특히 이성에게나 선생님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착함이 진로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진정 원하는 걸 잊게 되고 찾기 힘들어지게 하더라고요. 그저 꿈도 없으니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었죠. 장래희망 적는 부분에 제가 공학도 뭐 자동차 연구원 이런 서점 직원 이렇게가 아닌 그냥 회사원이라고 적어서 선생님께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양보만 하다가 내 길에 대한 결정에서도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매력이 없어지는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관도 없고 소신도 없는. 사실 생각해보면 주관은 있는데 이 겁이 나서 그 주관대로 행동을 못하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매력 없게 보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설령 하고 싶은 걸 찾아도 용기가 안 날 것 같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 거에 후회하는 그런 레퍼토리가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게 여러모로 후회가 컸어요. 그래서 책 더 시스템에 나온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챕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욕구가 아닌 나의 욕구를 위해 살라는 내용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로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뭐 연애에 있어서나 착하게 사는 것보단 이기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기적으로 산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나만 생각하고 살라는 건가?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부탁은 무조건 거절해? 하면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더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의 욕구부터 충족하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그렇다는 건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욕구부터 충족하고 그 다음 가족, 친구, 그 다음 국가, 세상, 이렇게 나의 내면에서 외부로 관심이 퍼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부터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나의 건강이나 경력, 그리고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이 내 마음에 솔직한 사람 말이죠. 요즘 제가 확실히 이런 이기심을 지향을 해보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행복하다 느낀 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느낌이 적어졌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인생이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니까 빠른 정신적인 회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마음에 충실하게 살려 하니 세상엔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공연이나 스포츠 직관은 물론이고 운동도 마냥 힘든 거라 생각했지만 재밌기도 하고 계속 습관 들일 만한 가치가 있고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기심이 오히려 인간관계도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이 손절을 안 좋아했단 말이죠. 이 혼자라는 외로움에 허덕이기 싫고 세상엔 나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정의롭게 생각해 이 손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덕에 선도 못 긋고 거절도 못 하니까 이게 선을 넘어서 물론 애초에 선이 없으니까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그런 빌런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요. 무슨 일을 생기면 제 탓을 하고 뭐 저 일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전화하고 끊어서 내 집중력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내 목을 내놓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나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거나 나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앗아가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도 개운해지고 혼자인 순간이 있더라도 그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던 그런 빈 공간이 대화가 잘 통하는 새로운 친구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있다면 바로 거절인데, 이 착한 사람 특징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죠. 그래서 본인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춰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착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착하게 살며 거절하는 제 팁을 이야기해보면,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스템을 보면, 몰랐는데 서구 사회도 그런가 봐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냐 잘한 덕에 거절이 저는 어려운 행동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 맞기는 하니까 거절도 좋은 행동이다, 이타적으로 살려면 필요한 착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면 내가 싫은데 상대의 부탁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나쁜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그러면 활력을 잃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두고 싶다면 거절을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정이 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정중하게 부탁을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나에게 진심으로 화내고 눈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화가 만약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내는 화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손절의 대상입니다. 나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요. 물론 이 화를 잘 구분해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손절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각자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야 활력을 얻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기보다 우선 내 자신부터 배려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누가 안 살아주잖아요. 내가 살지. 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책 읽어보면서 든 제 생각 이야기해봤는데,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주변에 착하게 보이려는 것보다 나의 우선순위를 세워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우면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도 하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장기적인 착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에서 그 사람의 주관과 매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 나부터 라는 게 포인트죠. 저도 이렇게 거절할 때 거절도 잘 하고 잘 이기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조, 넷, 구, 알. 끝.